자, 제가 과거 30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 얘기는 왜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정말로 서울 아파트 가격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죠? 예,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과거 한 30년 동안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를 왔는지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금년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건지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 가격을 조사한 거는 옛날 주택은행 아시죠? 예, 주택은행이 뭐 가장 먼저 했습니다. 감정원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예, 그 주택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가격 조사가,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게 빨리 된 게 아니고요. 86년도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 예? 그때부터 이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감정원의 어떤 주택가격지수하고 KB 주택가격지수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 추이를 보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더 많은 추이를 볼 수 있어서 제가 KB 주택가격지수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86년도부터 쭉 조사가 됐습니다. 8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금년 한 3월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금년 3월까지 데이터. 쭉 보시면은 이건 이제 전국입니다. 전국인데 지금 이쪽이 지금 지수가 안 나오는데 이쪽 지수가 20입니다. 20. 지금 현재 지수는 한 105 정도, 104 정도 왔습니다. 그 소리 뭐냐? 8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봐도 5배는 올랐다. 5배는. 예. 그런데 그 5배라고 하는 게 단지 숫자만의 5배가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 이런 거 다 고려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배 올랐다. 그러면은 86년도에 샀으면 당연히 5배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많습니다.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전부 다 5배가 다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오른 지역이, 지금 10배가 오른 지역이 있고, 2배밖에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86년도 대비 한 5배 이상이 올랐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쭉 이렇게 오르는 시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뭐 정체 말고 침체기도 있었고 소폭 오르다가 또, 자, 이거는 전국입니다. 했지만은 이렇게 대부분이 이 국소를 보면요, 급락했던 시기는 없어요. 전국적인 데이터로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급락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전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서울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서울 중심으로. 왜냐? 여러분들이 결국 현재 지금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특히 경남, 울산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2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가 된다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크다고, 20%면은. 자, 제가 시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상시키기 위해서 뒤에 그림 사진들이 있죠? 누구라고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아마 저기에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시기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뒤에다가 그림을 넣어놨고, 그래서 제가 정권별로 뚝뚝뚝 잘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색깔을 보세요.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이고. 자, 그 다음에 서울만 보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빨간색하고 이 전국적인 데이터가
일치하는 시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2012년, 2013년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맥을 못 쳤어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지방의 아파트, 특히 혁신도시가 끼고 있는 지방은 화랑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8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지방이나 서울이나 이 가격 지수는 그 오름폭은 한 5배 정도 거의 비슷하지만은 시기별로 보면은 지방하고 서울이 같은 동조 현상이 있을 때도 있지만은 서로 달랐던 시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할 때는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지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부동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서울 중심으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3번의 폭등기, 3번의 폭락기라는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은 하락기, 그 다음에 3번의 침체기, 30년 동안에. 네? 자,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 앞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죠. 제가 그냥 통계도 별로 없어서 일단 사진을 뺐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 때 보면은 초반에 가파르게 올랐죠. 예. 초반에 무려 얼마나 올랐냐면요. 약 한 2.3배가 올랐습니다. 예. 2.3배가 올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어찌됐든 반토막 이상은 안 떨어졌어요. 반토막 이상은 안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시기별로 왜 저렇게 올랐고 떨어지고 한 것까지도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김영삼 정부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그냥 침체기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침체기였는데 김영삼 정부 말에 뭐가 터지죠? 예. 그렇죠?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김대중 정권 들어오면서 그냥 바로 폭락입니다. 폭락했죠? 그때 참 뭐 힘든 분들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이 폭락폭을 보세요. 폭락폭을 보면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한 이 정도 선까지 폭락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기억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실직과 이런 게 같이 겹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게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말 그대로 회사가 부도나고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또 집값까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IMF 사태 하면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 폭락은 맞긴 맞아요. 맞지만은 이 폭을 보면은 오를 때의 폭에 비해서는 적잖아요. 적죠? 예. 그런데 이 폭락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짧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금모기 운동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탈출했잖아요. 상당히 짧은 시간에 폭락이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도 보시면은 폭락기가 있는데 폭락기가 대부분이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까지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폭락기가 있긴 있었지만은 기간이 상당히 짧았다. 여기 보시면은 이 폭락 기간이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1년이 안 되는 순간에 이만큼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게 클 거고요. 예, 천천히 끄세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생활고까지 시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빠진 것도 빠진 거지만은 자기 주변 여건, 삶의 질까지도 환경이 많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리 속에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DJ 정부 때 쭉 올랐습니다. 보세요. 한 1년도 안 되게 푹 떠졌다가 쭉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J 정부 때 이렇게 떨어진 이유나 이런 배경을 전 정권의 정책적인 거라든지 입주 물량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응? 왜냐면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딱똑 금방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시간을 요하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볼 때는 DJ 정부 내에서만 요인을 찾는 게 아니고 전 정권의 요인을 보셔야 된다. 제가 지금 결국은 금년 하반기 전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자, 그랬다가 노무현 정부 초반에 들어오니까 주춤했어요. 여러분들은 노무현 정부 때 집값만 많이 올랐다는 생각만 갖지? 왜냐면 그 시점에는 다 기억하겠지만 이제 기억을 되살려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초반에는 좀 잠잠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급등했죠.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응?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해서 국제금융위기가 있었죠. 예. 그런데 해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이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상당히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했는데 보세요. 기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즉 떨어졌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반등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국제금융위기 있고 나서 상당히 가격이 그때 떨어졌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도 1년도 안 돼요. 여기도 한 6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폭락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 폭락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짧았다. 그렇지만은 침체기는 2년, 3년도 걸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기지만 침체기잖아요. 자, 이 침체기는 길면 3년도 걸린다. 하지만 폭락기는 채 1년이 안 된다. 그러면 폭락기가 채 1년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로 폭락기가 그렇게 6개월이나 1년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경기가 죽으면 내수 경기 침체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외부 요인, IMF나 국제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 외부 요인이 강했던 거고, 어떤 정책 당국자의 어떤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락 기간이 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합시다. 폭락한다고 합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기까지 2014년까지 서서히 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나서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잠시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시기 때 약간 주춤하다가
거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게 확실한 시점부터는 또 급등했죠. 예. 급등했다가 8일 대책 나오니까 한 달 반 정도 좀 조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월 말까지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4월, 5월 두 달 동안 가격이 그냥 정체 현상이에요.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서울의 평균 가격 뭐 따져보면은 그냥 보합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어요. 즉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처럼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눈치 보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눈치 한 달 보름밖에 안 봤다고요. 한 달 보름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에 여기 자주 오신 분들 뭐라고 최근에 강의 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금년 7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예지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금년 하반기 시장에 7월 이후에 다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또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시기별로 좀 더 좀 자세히 설명 좀 드릴게요.